사자를 키우던 두 청년 1년 뒤 벌어진 기적.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때로는 친구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억 명의 가슴을 울리는 믿기 힘든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기적의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1969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런던의 한 백화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 중 하나였던 런던의 헤롯. 이곳에는 놀랍게도 이국적 동물 판매 코너가 있었습니다. 호랑이, 표범, 원숭이, 심지어 사자까지 판매되던 시절이었죠. 1969년 12월 어느 추운 날 호주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두 청년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25살의 존 랜들과 24세 앤서니 버그. 그들은 가구 디자이너를 꿈꾸며 런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운명적 만남이 일어납니다. 백화점 한쪽 구석 비좁은 철창 안에서 그들은 작은 아기 사자 한 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후 겨우 4개월 된 아기 사자는 차갑고 좁은 케이지 안에서 슬픈 눈으로 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털은 푸석푸석하고 어미의 체온도 느껴보지 못한 채 혼자 웅크리고 있던 작은 생명. 존 랜들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죠. 에이스와 제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말없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저 아이를 구해야 한다고.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250기니, 오늘날 화폐로 약 600만 원 정도. 당시 두 청년에게는 거금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그 작은 생명을 구출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사자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크리스티앙. 크리스마스 시즌에 만난 가장 소중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자를 키울 아파트가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 그들의 친구가 첼시의 킹스로드에 있는 가구점 소피스티켓의 지하실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본래 가구 창고였지만 존과 에이스는 정성껏 크리스티앙의 보금자리로 꾸몄습니다. 부드러운 러그를 깔고 장난감을 놓고 따뜻한 담요로 보온을 해주었죠. 크리스티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보이던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존과 에이스의 사랑 속에서 크리스티앙은 날마다 더 밝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존이 일어나 크리스티앙에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점심에는 신선한 고기를, 저녁에는 함께 놀아주는 것이 일과였죠. 밤에는 크리스티앙이 두 청년의 침대 발치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크리스티앙의 성격이었습니다. 사자답지 않게 온순하고 다정했던 크리스티앙은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리며 두 청년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크리스티앙의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항상 존과 에이스에게 다가와 앞발로 살며시 안아주곤 했답니다. 마치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곧 크리스티앙은 킹스로드 거리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존과 에이스는 크리스티앙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근처 교회의 정원이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라 피했지만 크리스티앙의 온순함을 알게 된 후로는 모두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와 쓰다듬어도 크리스티앙은 얌전히 앉아 꼬리를 흔들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크리스티앙을 본 한 영화 감독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더 라이온 앳 월드엔드라는 영화에 크리스티앙을 출연시키고 싶다고 말이죠. 촬영 현장에서도 크리스티앙은 완벽했습니다.
카메라를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한 번은 촬영 중 배우 빌 트래버스의 코트를 물고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절대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주말 드라이브였습니다. 존과 에이스는 컨버터블 자동차 뒷좌석에 크리스티앙을 태우고 시골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크리스티앙은 바람을 맞으며 마치 개처럼 혀를 내밀고 행복해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 컨버터블 뒷좌석에 당당히 앉아 런던 시내를 바라보는 크리스티앙의 모습은 그때 찍힌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도 빨리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생후 4개월이었던 아기 사자는 1년 만에 80kg 넘는 거대한 수컷 사자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팔뚝만 했던 발은 이제 성인 남자의 얼굴만큼 컸고 갈기도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가구점 지하실은 더 이상 크리스티앙을 담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크리스티앙이 몸을 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죠. 무엇보다 크리스티앙은 야생동물이었습니다. 존과 에이스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티앙을 계속 여기 가둬둘 자격이 있을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의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수의사도 경고했습니다. 곧 크리스티앙의 야생 본능이 깨어날 겁니다. 아무리 온순해도 사자는 사자입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조지 아담슨이라는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조지 아담슨은 야생의 엘사로 유명한 조이 아담슨의 남편으로 평생을 케냐에서 사자 보호 활동에 헌신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육된 사자들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야생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죠. 크리스티앙의 이야기를 들은 조지 아담슨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아이를 케냐로 데려오시오. 내가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도와드리겠소. 그것은 기적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슴 아픈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티앙을 보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건 마치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에이스와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1970년 8월 드디어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케냐행 비행기에 크리스티앙을 싣는 날이었죠. 공항에서 존과 에이스는 마지막으로 크리스티앙을 쓰다듬었습니다. 크리스티앙은 무언가를 느낀 듯 계속 두 사람의 손을 핥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크리스티앙이 케이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돌아보며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게 제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았거든요. 케냐에 도착한 크리스티앙은 조지 아담슨의 보호구역 코라 국립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티앙은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냥하는 법, 다른 사자들과 교류하는 법,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죠. 조지 아담슨은 정기적으로 존과 에이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크리스티앙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은 사슴을 사냥하는 데 성공했고 다른 암사자 2마리와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존과 에이스는 크리스티앙을 그리워하며 잠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앙,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71년 7월. 존과 에이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움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들은 조지 아담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크리스티앙을 만나러 가도 될까요? 조지 아담슨의 답장이 왔습니다만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셔도 좋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크리스티앙은 이제 완전한 야생 사자가 되었습니다. 3개월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자신의 영역에서 사냥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기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만류했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야생 사자한테 다가가면 공격당할 수 있어요. 1년이면 당신들을 완전히 잊었을 겁니다. 하지만 존과 에이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앙이 기억할 거라는 그 특별한 유대감을 잊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요. 그들은 케냐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한 코라 국립공원.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지 아담슨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크리스티앙을 마지막으로 본 게 2주 전입니다. 나타날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만약 나타나더라도 절대 먼저 다가가선 안 됩니다. 야생 사자는 위험합니다. 존과 에이스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바위 언덕 위로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웅장한 갈기를 가진 완전히 성장한 수컷 사자. 무게는 이미 150kg를 넘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크리스티앙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앙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지 아담슨이 속삭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하지만 존과 에이스는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앙. 존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티앙이 달려왔습니다. 거대한 몸을 날리듯 두 남자에게 달려온 겁니다. 150kg 넘는 육중한 몸이지만 그 움직임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크리스티앙은 존과 에이스에게 도달하자마자 마치 어릴 적 그 아기 사자처럼 두 팔에 안겼습니다. 거대한 앞발로 두 사람을 껴안고 얼굴을 핥고 몸을 비벼댔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웃는 것처럼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조지 아담슨조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사자들과 살았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크리스티앙은 계속해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머리를 비비고 발로 가볍게 치고 어릴 때처럼 가르랑거렸습니다. 1시간 동안 그들은 초원 위에서 재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8000km의 거리, 야생이라는 거대한 장벽. 그 어떤 것도 이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앙이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 야생에서 살았어도. 크리스티앙,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고마워, 크리스티앙. 크리스티앙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1년 전 런던에서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거대한 앞발로 존의 어깨를 감싸고 에이스의 얼굴을 혀로 핥았습니다. 그 거대한 혀에 에이스의 안경이 벗겨지자 크리스티앙은 마치 미안하다는 듯 더 부드럽게 얼굴을 비볐습니다. 존은 크리스티앙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정말 멋진 사자가 됐어. 조지 아담슨이 카메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50년간 사자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날만큼 경이로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야생 사자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것도 놀라운데 저렇게 기쁨을 표현하다니. 사랑의 힘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확신했습니다. 종을 뛰어넘는 이들의 사랑과 우정은 1년이라는 시간과 야생이라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순간은 불가능할 것이라던 모든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재회 후 크리스티앙은 존과 에이스를 자신의 영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바위 위에서 함께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세 친구의 모습은 마치 런던에서 함께했던 평화로운 오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밤 케냐의 밤하늘 아래서 존과 에이스는 크리스티앙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티앙은 두 사람 사이에 누워 가르랑거리며 잠들었습니다. 마치 런던 아파트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별의 시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크리스티앙은 야생에 속해 있었고 그곳이 그의 진짜 집이었으니까요. 영국으로 돌아온 존과 에이스는 크리스티앙이 다시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1972년 1년 후 그들은 다시 한번 케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지 아담슨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앙은 이제 완전한 야생 사자입니다.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있고 영역 싸움도 겪었습니다. 2년이 지났으니 기억할까요? 하지만 기적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크리스티앙의 영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크리스티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마리의 암사자와 3마리의 작은 새끼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앙은 이번에도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크리스티앙은 먼저 자신의 가족에게 뭔가를 알리듯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존과 에이스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위험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크리스티앙이 자신의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봐, 내 아내와 아이들이야.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나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티앙의 새끼들은 처음엔 무서워하며 숨었지만 아버지 크리스티앙이 존과 에이스와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는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한 새끼가 용기를 내어 존의 신발끈을 물고 장난을 쳤습니다. 꼭 어린 크리스티앙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 순간 존과 에이스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해가 지고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크리스티앙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긴 시간 동안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크리스티앙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과 에이스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작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 모든 것이 그 눈빛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앙은 이후 완전히 야생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지 아담스는 이따금 크리스티앙의 발자국과 흔적을 발견했지만 크리스티앙 자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야생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중반 크리스티앙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지 아담스는 크리스티앙이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야생 사자의 평균 수명은 12-15년. 크리스티앙은 아마도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초원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존 랜들과 에이스 버그는 각자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존은 환경보호운동가가 되었고 에이스는 작가가 되어 크리스티앙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1994년 두 사람은 A 라이언 콜드 크리스티앙이라는 이름의 사자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22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진짜 기적은 2008년에 일어났습니다. 유튜브에 누군가가 크리스티앙과의 재회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크리스천 더 라이언 마이너스 리우니언. 이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억 뷰, 2억 뷰. 결국 이 영상은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동물 영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억 회 이상 재생되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50년이 지난 이야기가 새로운 세대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언어도 다른 수억 명의 사람들이 크리스티앙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0년 존 랜들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앙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50년이 지났지만 크리스티앙과 함께한 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이스 버그는 2009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크리스티앙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조지 아담슨 역시 1989년 케냐에서 사자들을 보호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사자들과 함께한 삶, 후회하지 않네. 크리스티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우정이란 무엇인가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크리스티앙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전체로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종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런던 킹스로드의 그 가구점 자리에는 작은 명패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티앙이라는 특별한 사자가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케냐 코라 국립공원에도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크리스티앙과 조지 아담슨을 기리며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장소가 되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신가요? 크리스티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라.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반려동물에게 꼭 안아주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해주세요. 크리스티앙처럼 그 사랑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티앙의 따뜻한 우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꼭 안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